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1년 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시골에 노후에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경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뼈대만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고요. 온통 산입니다. 사놓기는 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손을 대나. 견적을 뽑아 이 사람 저 사람 뽑아봤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차라리 하나 전원주택 사는 게 나을 것 같을 정도로 일단은 주변부터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풍광 때문에 샀는지도 몰라요. 너무 아름답고 조용하고 정말 산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바닥에 이 소나무나 옆에 있는 나무들의 그 잎들이 축적된 것들이 한 20cm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다 쓸어내고 다지고 뒤에 또 파내에서 보강토를 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주택들은 또 막 집에 벌레들이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각도 했고 일단은 주변부터 정리를 여기다 벽돌을 블럭을 깔을까 아니면 인조잔디를 깔을까 별 생각을 다 해가면서 계산을 해봐도 너무 넓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를 그렇게 해야 할 뭐가 아닌데 비 오는 날 한번 가봤더니 이 흙이 그냥 푹푹 빠지는 흙이 아니라 그 신발 바닥에 막 이렇게 눌어붙는 나중에는 거의 10cm씩 눌어붙어서 키가 더 커지는 그런 흙이더라고요. 그런 흙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수도가 필요해서 수도를 이렇게 놓았고요. 거의 수도 놓는데 콘크리트 바닥 설치하는 데는 1m에 20만 원이고 일반 땅은 10m래요. 이렇게 파내는 게. 근데 거의 20m를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거의 300만 원. 그 다음에 상수도가에 내는 게 한 38만 원인가? 하여튼 한 350 들었던 것 같아요. 음료수 사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요렇게 다져졌습니다. 깔끔해졌죠? 아, 조금 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가 도로고 저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정말 아름다운 전국에서 다 오는 용영 계곡이라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계곡이 아주 그냥 평야처럼 펼쳐져 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마을이 조용하고 풍광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집 향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동양, 동, 남, 서양으로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게 그 집 앞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거미줄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 나무로 옛날에 그냥 나무 문으로 이렇게 대충 했던 문들이 몇 개 그냥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방 2개에 주방 하나 그리고 예전에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 밖에다 이렇게 해놓았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 곳에 지금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지만 지금 밖에 공구리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와이어 메시를 깔아야 되는데 그거를 한 40개 정도 사놓았는데 거의 4-5개밖에 안 썼어요. 그렇게 안 쓰면 이게 들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거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안 해보면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이것도 사야 된다 저것도 사야 된다 하면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다가 맡겨버리고 계약서를 안 쓰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이게 하루에 끝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 안 하면 완전 덤택이 씁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맛봤죠. 어쨌든 유튜브 보고 한쪽 나무 끝에도 마무리가 안 되게 공구리를 해놔가지고 제가 끝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자갈을 깔고 위에 쇠면을 붓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저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 길에서 한 2m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꾸 흙이 파내려가서 제가 이렇게 매트를 사서 중국 매트더라고요. 좀 풀이 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두 겹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앞에도 나중에 시에서 어 저기 벽돌로 싸준다고 해서 그냥 일단 저렇게 덮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기 배수로도 땅 위에다가 그냥 한다고 그래서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응? 그 위에다 그렇게 하면 거기다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로 얘기를 했더니 한 2m 정도 파가지고 배수로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요런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이 사람 저 사람 업자들을 불러서 견적을 뽑아왔는데 정말 장난 아니어서 인건비로 다 먹는데 자재비에서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재비도 배를 올려서 그 견적서를 가져오는 걸 보고 아 내가 이 건물에 대한 외부나 내부는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시간만 나면 저렇게 가서 직접 제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잖아요. 공구 이름도 모르고 자재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생각으로 이렇게만 하면 되게 구상만 하면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도 했죠. 시행착오 겪으면서 지출로 나갔던 게 총 보니까 한 170만 원 정도 쓸데없이 했던 것들이 있어요. 쓰지 못하고 버린 것들도 있고 이제 안 맞아서 잘 몰라서 그랬던 계획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디언 오크 이런 것도 건축 자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일일이 물어가면서 이쪽 저쪽 가서 보고 가격 측정해서 그래도 저렴하게 해주는 똑같은 것을 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다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일을 순서 없이 하다 보니까 안에 조금 하다가 밖에 조금 하다가 지금 밖에도 요즘은 자재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방수도 되고 벗겨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페인트들이 있어서 일단은 밖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뽀대가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저기 방화문 현관문도 저거를 떼어내나 했더니 저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떼어내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고 하면 문값은 정해져 있지만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그 사람들은 와서 잠깐 해줘도 하루 일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살려야 되나 지출을 안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해가면서 저 벽지가 지금 저걸 무슨 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바닥에 하려고 하다가 바닥이 차가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벽에 붙였습니다. 우풍이라도 들어오지 말라고. 우풍이 너무 셀 것 같아서 염려를 많이 하면서 바닥이고 옆에고 천정이고 그 은박지 보온 벽지로 다시 깔고 그 위에 또 벽지도 5mm짜리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저 문도 방화문도 옆에가 나무로 돼 있어 다 뜯어내고 유리 5mm짜리 그린 유리로 갖다가 저렇게 빛이 들어오게
캄캄하더라고요. 가운데는. 그래서 저렇게 유리로 하고 실리콘으로 다 해서 저렇게 했더니 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모양이 조금씩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름에 지금 이거를 보고 있자니까 정말 저걸 내가 했나? 어떻게 했지? 그 더운 날에 땀도 많이 나는데 어떻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마무리 이런 것들도 저렇게 해놓고 또 옆에 저 새로 바람이 들어올까봐 밀킹 테이프를 저렇게 딱 해서 실리콘을 쏘고 마무리한 다음에 그런 것도 배운 것도 없고 한 적도 없지만 제 생각으로 구상으로 고민해 가면서 또 유튜브를 또 봐가면서 저렇게 했습니다.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뼈대만 있는 그리고 문들도 옛날 문 왜 나무로 그냥 베니어판 이런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문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뜯어내고 창문을 4개를 달아야 되는데 그걸 견적을 보니까 100만 원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딱 나무 틀이니까 그냥 두고 유리 그 문짝만 떼어내고 딱 재서 창문 만드는 곳에 가서 딱 재단을 해서 맞춰서 갖다가 딱 끼워서 실리콘으로 바람 안 들어오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8만 원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바닥도 은박지, 보온 은박지로 다 깔았고요. 이렇게 바닥도 데코 타일로 다 붙였습니다. 그 위에. 수도 연결도 제가 다 했어요. 수도 공사도 그 상수도만 들어왔지 거기서부터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화장실 쪽까지 다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 2개 아마 주방 하나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밖에 있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뭐 부부지간이든 혼자든 방 하나면 되잖아요. 굳이 뭐 집 큰 게 소용이 없어요. 제가 고깃집에들 가보면 집 큰 집들이 청소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나이가 먹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방 하나 조그만 방을 반을 잘라서 하나는 옷방 하나는 화장실을 만들기로 했고요. 순간 온수기를 달았습니다. 순서가 없다 보니까 냉장고부터 들여놨어요. 여름이라서 냉장고 들여놓고 찬물 먹으려고 냉장고를 들여놨고 저기 변기도 제가 다 달았습니다. 처음엔 저 스트리포를 벽이나 이런 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파트에도 요새는 그 압축된 스트리포를 압축된 게 있어요. 그걸 다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천정이든 벽이든 그 위에 이제 원하는 도배로 한다고 하는데 도배 안 해도 색깔이 있는 게 있어서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트리포를 안 사고 그걸로 천정과 벽을 하고 또 바람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보온 은박지 벽지를 다 붙이고 천정이든 뭐 벽이든 그렇게 하고 또 벽지를 붙이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만들 그 가운데를 지금 화장실 들어가는 문을 하고 요것은 너무 주방이 좁다 보니까 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접이식 식탁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밖으로 옮기긴 했는데 식탁을 조그만 거 갖다 놨더니 또 되더라고요. 저거를 해놨더니 냉장고 문 열기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식탁 같으면 좀 움직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했고 이 싱크대도 이게 문제입니다. 싱크대를 이쪽에다가 그 순간 온수기를 넣었잖아요. 그거를 집어 넣고 요거를 맞추려고 하니까 업자를 불렀더니 74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요 밑에 저 배너판 됐잖아요. 배너판이 아니라 저기 나무거든요. 그거랑 위에 또 작은 선반 이렇게 하는데도 26만 원이 들고 그 거의 100만 원이 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다 알아놨는데도 너무 비싸게들 자재값도 올리면서 인건비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싱크대 집에 가서 새 거로 26만 원에 저 세트로 사다가 이쪽 거는 뒤에를 이렇게 절단을 해서 집어 넣습니다. 그 순간 온수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뒤에를 절단해서 쭉 밀어놓고 이렇게 싱크대를 하고 냉장고와 저 사이에 조금 틈이 있어서 거기에도 판 나무로 대서 뭘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나무까지 뭐 나무집에 가서 또 잘라서 요거 맞춰서 다 짜갖고 와서 다 이게 들은 게 31만 원 들었어요. 31만 원 들어서 또 이 싱크대 같은 거는 사면은 다 갖다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집이었습니다. 이런 집이 어떻게 점점 예쁘게 변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정신없습니다. 타일도 지금 붙이고 있네요. 타일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화장실 타일하고 변기하고 세면대하고 바닥 타일까지 하면 돈 이거 하루 일당하고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다가 했고 옷방과 화장실을 분리하니까 그 칸막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딱 재서 이 판넬 조립식 판넬 거기에 가서 딱 잘라달라고 해갖고 마무리를 집에 와서 저렇게 했습니다. 해서 가운데 이렇게 화장실 문 옆으로 막고 또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또 유리 5mm짜리 그린 유리로 가운데 또 유리로 이렇게 냈던 그런 나중에 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움박지로 했고요. 지금 순서가 막 뒤바뀌게 이렇게 저렇게 일은 했지만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본드로 다 붙였어요. 아주 완벽하게 안 떨어지게. 요즘은 너무 자재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근데 이게 어떤 작업이냐면 저쪽까지 지금 쌓고 있는 것까지 제 땅인데 산사태가 난 거예요. 지난 여름에 폭풍 때. 그래가지고 거기 해관이 있었거든요. 잘 사용하지 않는 해관인데 거기가 덮쳤어요. 뒤에 막 소나무들이 너무 큰 소나무들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했더니 이장님께서 이렇게 면에다 얘기해서 저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뒤에 나무들도 많이 깎아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횡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 돈 안 들이고 제 땅까지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1홀짜리 저기 세면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생각하니까 꿈만 같네요. 저랬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작년 한 해는 시간만 나면 저렇게 일하러 갔기 때문에 더운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또 말이 그렇지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큰 나무가 있었잖아요. 한 100년은 된 것 같아요. 한 몇십 년은 됐는데 얼마나 나무가 큰지 그것을 처음에는 자르려고 하다가 좀 나무가 동네 어르신들이 또 거기에 정자나무가 있고 해관이 있으니까 그 밑에서들 앉아서 여름에는 더위를 이기셨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자르려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자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지만 쳐달라고 했는데 가지를 너무 심하게 치는 바람에 전번에 내가 얘기는 했지만 안 자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밤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 일이 꼭 터질 것 같아서 그날 새벽에 갔어요. 갔더니 어머나 이미 잘라가지고 차에 싣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분이.
와,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잘랐다고.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랐다고 보상 얘기가 나오고, 옆에 뭐 누가 서울 사람이 묘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동네에 1,000만 원을 내놨다는 둥, 뭐 희한한 얘기들을 하고, 막 그 우리가 생각했던 시골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자르라고 했냐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자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니, 전에는 그랬지만 그거 안 자르고 가지만 잘라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왔는데, 그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나무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어떤 무언가를 만들려고 탐이 났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그거를 새벽에 와서 잘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오면서 아니 이거 자르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이걸 자르면 어떡하냐고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자르라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같이 이렇게 선교도 다니고 하시던 분이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보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상 얘기가 나오고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일은 또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거든요. 나중 노후에 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치열하게 살잖아요. 시끄럽게 살고. 그래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려고 이렇게 아무도 몰래, 가족들도 몰래 이렇게 구입을 해서 혼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면 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시행을 했는데, 여자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인사에도 안 받고, 지나가면서 꼭 무슨 거지 같은 집에 뭘 돈을 쳐드리느냐, 하여튼 별의별, 그냥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아, 시골이 아니구나. 거기서 처음으로 알았죠. 우리들은 세상 직장 생활하고 또 각 사업자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것들을 못 겪고 살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뭐 시골에 갔다가 1년 만에 뭐 집으로 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아예 설마 그럴까? 시골 인심이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제가 고객으로 고객 시골에 가서 만났던 시골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만났기 때문에 다 좋았던 거예요. 막상 와서 접해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이 다 80, 90 다 그러신데도 와, 여기 영상에서 뭐 이렇군 저렇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문제도 있었고, 또 이 동네 사람이 소개해서 어, 이 거기를 어떻게 알게 돼서 사게 됐는데, 뭐 수도도 바로 앞에도 하고 생산관리지역 라고 했나? 계획관리지에서 여기서 카페도 해도 되고 뭐 이 땅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수도도 바로 앞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놀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막상 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같이 살 건데 아이 뭐 거짓말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냥 중간에 아 후회하고 이걸 여기서 마칠까 다시 팔아버릴까 막 온갖 그런 번뇌에 고민에 그런 시간도 보내고, 이왕 또 시작했으니 시작하다 보니까 또 뭐 얼마쯤 해놨고 또 갖춰져 각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했고, 또 밖에 공구리를 하면서 이거 계획을 제대로 딱 짜서 그 업자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하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그냥 했는데 한 1, 200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400이 들어가요. 그렇게 그거를 처음 우리들 건축 이런 것들을 접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공, 공구도 뭘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하니까 다 산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도 그냥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막 많이 산 거예요.
그리고 사다 보니까 막 톱도 막 대여섯 개, 삽도 대여섯 개, 가지가지 뭐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뭐 새스랑이, 괭이, 뭐 그런 것들 다 물론 필요하긴 하겠죠. 하는데 필요하긴 한데 막 못 모르고 하라는 대로 거기 이제 사러 가면 그러면서 가격도 알게 되고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그런 자재 이름도 알게 되고 그런 모습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얻은 것도 많지만 모르니까 공부만 해도 작은 칼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까지 그라인더 같은 것까지 뭐 탁카서부터 시작해서 드릴서부터 시작해서 그 뭐 이런 거 자르는 가위도 몇 가지인지 몰라요. 새 자르는 가위, 뭐 자르는 가위. 아이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거지만 너무 지나고 나니까 재밌고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공구리 하는 중에도 24,000원 되는 와야메시 같은 것도 뭐 거기 뭐 몇 장을 깔아야 된다고 막 그래서 뭐 한 4, 50개를 산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사용한 거는 1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는데 녹이 슬어가고 빗물 받으니까 바로 녹슬더라고요. 그걸 팔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것만 금액을 따지니까 한 3, 4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뭐 그 공구리 할 때도 모래와 자갈을 한 차면 되는데 그거를 두 차씩 해가지고 그게 또 너무 많이 남아갖고 태풍 때 그게 다 실려 내려가고 또 하루면 일 끝난다고 해서 정확하게 얼마쯤 계산을 딱 하고 시작했는데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또 그 모래차나 이런 것들이 늦게 오다 보니까 일이 지연돼서 이틀을 가게 되니까 인건비도 배로 들고 한 사람만 보조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두 사람을 데려오고 한 사람은 그냥 놀면서 지도만 하는데도 돈은 뭐 일당 하루 일당 40만 원인가 받아가지를 않나.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 사람인데 그걸 30년을 했다고 하니까 금방 막 하루면 끝나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최대한 돈 안 들이게 하겠다고 그래서 알고 이렇게 하니까 믿은 거죠. 사정도 알고 그랬더니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자기들끼리 다 통하는 게 있어서 하나 뭐 건수 물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다가 그렇게 하더만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건축하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계약서를 쓰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막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와야메시도 왜 안 가냐. 잔소리 한다고 막 승질 막 그 얘기할 때 하고 틀린 거예요. 완전히 정말 막노동하고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세다고 거칠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막 튀어나오는데 중간에서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더라고 일을. 그러면서 하루가 더 가게 하고 넘부적거리고 무슨 말은 뭐 이거 다 남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깔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 중단하라고 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서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한마디로 사기꾼들이에요. 와, 그러니까 돈이 한 진짜 한 350 든다. 그럼 배가 들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동네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이런 일을 했다, 평생 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동네 사람이니까 같은 돈 들이고 그냥 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동네하고 잘 척을 두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줄 돈을 다 주고 하고 나는 주인이니까 아 여기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저렇게 해주면 한마디씩 하면 잔소리 온다고 듣기 싫다는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옆에서 어떻게 잠깐 들으니까 봉사는 이거 맡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봉사하는 거지. 동네 와서 산다고 하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지. 내가 이거 제대로 뭐 받고 할 수 있나? 봉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괘씸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딱 단절했죠. 절대로 동네 사람 안 쓰고 같은 돈 똑같이 나가면서 봉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지들 마음대로 막 잔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딱 단절시키고 내가 이 집에 대한 것만은 외부나 내부나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되겠다. 일일이 물어가면서 이런 거는 뭘 써야 되냐, 이름이 뭐냐 해가지고 지금은 뭐 집 한 채 지라고 하면 순서 있게 계획해서 제대로 집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시행착오 겪어서 또 많이들 모으긴 했지만 저런 것도 처음에 은박지를 저기 보온 박지를 저렇게 했는데 저 제 본드거든요. 저기 스트리퍼 본드인데 저게 비싸요. 한 곽에 10,000원인데 저거를 조금 그냥 뭉텅뭉텅 썼더니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저걸 얇게 색깔만 내게 하면 딱 붙거든요. 그게 이제 요령이 나중에는 저거 이제 작업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요령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 쉽게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것도 길게 해서 쫙 하는데 누가 잡아주는 사람 없고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해놓고 딱딱 잘라서 맞춰서 저렇게 그냥 딱 붙이고 딱 붙여서 저렇게 했더니 간단하더라고요.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렇게 하고 위에 또 5mm짜리 또 벽지를 또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깥에 외부도 그 지붕과 그 사이에 바람이 막 들어가서 외풍이 뭐셀 거라고 동네 어느 어르신이 그러셔서 거기도 세면이로 또 딱 꾸역꾸역 집어 넣는데도 새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외부용 실리콘으로 딱 구멍을 완전히 막았어요. 지금 이제 다 하고 나서 겨울에 이제 가보면 바람 한 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고 여기가 또 남, 서양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내가 더웠다는 느낌을 못 받았던 게 밖에는 너무 쨍쨍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때는 작업이 다 안 됐을 때인데도. 그런데 밖이 워낙 세니까 안에는 시원했던 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러지 않을까, 따뜻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또 할 얘기는 너무 많아요. 재밌었던 일도 많고, 시골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도 있고, 또 마지막 작년 11월 31일 날 새해 인사 겸사겸사 이제 다 마무리가 다 됐으니까 떡을 한 말 해가지고 동네에 들려서 인사도 드릴 겸 그랬더니 눈초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물론 또 돌아서면 또 막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잘 때는 새벽 기도를 거기 갔더니 그래도 많이 표정들이 좋아졌고 눈초들이 좋아졌고 인사하면 잘 받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상황이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한들 제가 뭐 거기에 뭐 굴복하거나 뭐 이렇게 주눅들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 지내고 또 다 어르신들이니까 그냥 내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잘 섬기고 그렇게 또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으니까 또 동네 무슨 일 있으면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거기를 구입했고 또 그렇게 하고자 또 갔고 미용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해드리고 퍼머도 해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하루에 어느 날 다 하고 앞에 채양을 이제 막내가 해주고 앞에 유리를 이렇게 채양을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겨울에 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리고 어쩐지 문 하나만 통과하면 바로 집이니까 좀 허전한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채양을 2m 정도 내고
유리문을 중고로 사다 놨는데 마침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와서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걸 달게 해준다고. 그러고 갔는데 동생이 오겠다는 그날 그 새벽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임신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임신해서 배가 불러갖고 어딜 갔는데 임신하면 이런 게 먹고 싶은데 하면서 어떤 빨간 과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꿈이 그냥 개꿈 같거나 우리가 꿈을 꿔도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건강 문제와 횡재가 들어올 수라는 거예요. 참 별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가서 동생이 자기 친구 업자하고 같이 11시쯤 온다고 그래서 그 전에 가서 나무를 자르려고 그라인더를 1년 내내 썼더니 이게 온오프 그게 그냥 눌러버려서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빼고 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옆에다 꽂고 이제 나무를 자르려고 나무 한쪽을 밟고 엎드려서 딱 자르는 순간 1년 내내 써도 벽돌을 다 제가 그 문을 만드느라고 다 뚫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기구라고 그 팔 때도 아주머니가 쓸 거냐고 이거 여자들이 못 쓰는데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뭐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서 사다가 1년 내내 썼는데 그날 그게 탁 튕겨서 나갔어요. 아마 나무에 그 못이라고 하나 그 동그란 거 박혀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닿으면서 이게 탁 튕겨져 나갔는데 제 손에서 탁 튕겨져 나가는데 순식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탁 튕겨져 나가서 팍팍팍팍 튀는 거예요. 막 튀면서 그게 나한테로 다시 튀면서 나한테로 올 수도 있는데도 순식간에 너무 놀래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는 순간 그게 딱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게 팡팡팡팡 튀면서 그 자기 선을 그 전기선을 그냥 이렇게 튀면서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멈췄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예사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막내 동생이 왔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업자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견적이 얼마 나온다고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면 누나 내가 선물하는 셈치고 요 부분 그 인건비는 자기가 충당하겠다고 너무 고맙잖아요. 돈 100만 원 되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저녁에 집에 오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이 엎드리고 한쪽 발로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딱 튀면 100%제 이마를 정통으로 맞거나 옆으로 튀어도 제 발목을 절단하고 나갔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하면 할수록 집에까지 왔는데 가슴이 떨려가지고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려주셨네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감사함이 막 터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건 누가 생각을 하고 누가 어떤 각도에서 봤든 누가 생각을 했든 이거는 엎드리고 코앞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가 튕겼기 때문에 이게 정말 1cm만 더 조금 위로 튕긴다든가 이러면 제 머리를 그냥 제 이마를 그냥 찍혔죠. 그리고 옆으로 했다고 해도 제 발목을 찍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와, 세상에 지금 이거를 영상을 찍으면서도 생각하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감사가 터지면서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강 문제와 횡재가 있을 수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어젯밤에 꾼 꿈이 너무 정확하게 제 건강 문제잖아요. 이게 다시 산 이런 모습이니까 너무 그런데다 동생이 또 그 비용을 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횡재한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감사로 돌아오고 1년 동안 정말 그 더운 줄 모르고 또 작업하고 이런저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무사히 마쳤고 마무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 지금 저기 그 창문 방 하나 있는 그 창문에 배뇨판을 대고 바깥에는 또 세면을하고 스트리프 압축된 거 다 대고 또 칠을 하고 안에는 거울로 저렇게 딱 맞춰서 거울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에도 저렇게 저기 지금 안쪽에 지금 보온 문박 벽지도 또 깔았고 압축된 저걸로 지금 다 저 천정을 하고 새해 혹시 바람이 혹시나 들어올까 싶어 외부 실리콘으로 다 구멍을 막았고요. 저 위에 또 칠을 하게 됩니다. 잡아주지 않고 혼자 하려니까 어쨌든 제가 외부나 내부나 혼자 이렇게 천천히 저렇게 했고 문 여기에도 안에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수도 되고 또 그런 페인트라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부 내부 수도부터 시작해서 전기서부터 시작해서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안 해도 되는 거를 또 실어 오는 바람에 돈이 100 얼마가 들었는데 그게 다 실려 내려갔어요. 태풍 때. 그래서 남아 있는 거 저렇게 해서 또 보강토도 옆에 이렇게 쌀 때 이렇게 틀어지게 이렇게 안쪽으로 해야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막아주는데 저 모래 저런 것들을 또 많이 산 게 보강토 안에 집어 넣기 위해서인데 그것도 안 해주고 저렇게 틀어지게 했어야 저기가 새가 안 뜨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제가 모래와 남은 걸 아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 남은 거 내가 혼자 이렇게 하자 해서 모래주머니 100장을 사가지고 저렇게 날라서 저기에 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게 햇빛 따면 또 금방 낡아서 또 흘러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잡초 매트라고 또 있어요. 그건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로 다 또 위에 또 몇 겹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들 거기 옆에 보강토 작업들 하고서는 자기들 필요한 나무들만 가져가고 흙을 그냥 놔서 제가 또 흙을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채양을 달고 있습니다. 앞에 2m 정도 채양을 달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달았는데도 집이 뽀대가 나는 거예요. 건물이 뽀대가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창고 시기로도 했는데 나중에 방으로 하나 꾸며도 될 듯 싶습니다. 저렇게 2m, 3m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 하나 꾸며도 가능할 만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100개를 해서 거기다 올리려니까 무슨 힘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천천히 뭐 어디 가서 일하러 간 게 아니고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면 힘들 수 있는데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천천히 누가 뭐 재촉하는 사람 없고 했기 때문에 즐겁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많은 것들이 많은 일들이 있던 가운데 이렇게 또 한 해가 흘러가고 있는데 열심히 잘 쌓고 있습니다. 엄청 무거운데 일일이 이거 쌀 때가 아마 다 마무리되어 갈 때쯤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반바지 반팔이 아닌 가을 긴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면 찬바람도 불었나? 니트인데 저 산사태 나와서 그 옆에 무광도 해놓고는 우리 공구리 한 거기를 다 또 포크레인들이 막 들어와서 뭐하는 바람에 거기가 다 뽀개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저렇게 치우고 거기를 다시 메꿔야 돼요 지금. 그러면 동네에서라도 말은 아 그렇게 했으면 해줘야지 이렇게 말들은 하면서도 해줄 사람도 없고 말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저거를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는 마무리를 안 된 상태입니다. 공구를 해놓은 곳에 꺼졌으면 거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기 틈을 바람 들어갈까봐 천정에 바람 들어갈까봐 지금 세면으로 다 막고 있습니다. 막았는데도 저게 딱 붙지 않으니까 거기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쌌습니다. 이거 보세요. 흙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흙을 다 나중에 조금 파냈더니 거기 공구리가 다 뽀개져 있더라고요. 아, 화도 나고 짜증도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조금씩 저 끝에 지붕과 벽 사이에 다 막았어요. 막았더니 좋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칠을 싸게 했더니 바람 한 점 안 들어가겠습니다. 벌레 하나 안 들어가게, 개미 한 마리 안 들어가게. 그리고 다 했는데 뒤에는 막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고 뒤에도 이렇게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를 저기를 저렇게 해놓은 바람에 저렇게 쌌는데 꼭 또 비 오고 뭐하면 낡아서 무너질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광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요 앞에 있는 게 무슨 나무라고 그래야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향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라고 했는데 저기 너무 커서 조금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도 일이네요. 앞에 이제 내년 봄에는 나무들 갖다 좀 심으면 담이 되겠죠. 담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했고 마무리가 조금씩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해놓고도 신기한 것 하나 해놓고 이렇게 찍고 이 집에 있는 거 다 떼왔습니다. 집에 있는 거 떼다가 저기다 여기다가 방충망 저기 문을 달았고 방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는 게 그림이에요. 정말 그림 같습니다. 그림같이 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마무리가 돼. 요 접이식 식탁을 저기다 했더니 이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냉장고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나중에는 밖으로 뺐습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자바라로 문을 다시 달았고요. 이 화장실 이 작업을 2번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해놨는데 여기서 한번 샤워를 했어요. 했더니 이게 비스듬히 물 내려가는 쪽으로 하수구 쪽으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맞춰서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조금씩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문을 달고 있습니다. 문하고 막내 동생이 와서 해줬던 겨울에 이걸 안 하면 많이 추울 것 같아서 아크릴로 이쪽에 현관을 내려고 했는데 그냥 유리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쪽을 막아버리면 또 보기 싫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화문을 여기다가 달고 앞을 이렇게 현관을 여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저렇게 또 해놨습니다. 요 배수로도 인조잔디 깔려고 사다 놓았던 걸로 저렇게 덮어서 배수로를 만들어서 잎들이 거기에 들어갈까봐 그걸로 막았습니다. 요 의자도 건축 자재 막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거기서 15,000원씩 6개 사다가 칠을 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누구든 앉아서 쉬시라고. 이렇게 무는 중고를 갖다 했지만 새 거 같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다가 했고 지금은 뽁뽁이를 다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겨울이라 근데 정말 바람 한 점 안 들어와요. 너무 좋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달아놨습니다. 하나하나 쓸데없는 것들은 여기다 갖다 달아놨고 저 의자와 또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갔습니다. 어떤가요? 처음에 정말 이제는 집 폼이 나나요? 집에 있는 브라인드도 뜯어다가 여기다 갖다 달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못 올린 것이 1년 동안 이 일을 하느라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한 해를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여러분도 앞날에 늘 행복한 날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일상을, 1년의 일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제대로 다 갖춰져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계속 찍기는 해도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 마무리되고 여기서 계속 몇 번 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지금 바람도 안 들어오고, 또 밖에 또 추울지 몰라서 난로를 하나 놔서 어설프게 또 설치를 했는데, 온통 다 뒤에 남으니까 화목 난로를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거를 놔가지고, 작은 걸 놨어야 되는데 너무 큰 거를 놔가지고 너무 후끈후끈합니다. 제대로 다 잘 되고 있죠. 정말 이제는 폼이 나죠. 정말 제가 했지만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고, 제 영상 자주자주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주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밖에 좀 어두워서 제가 저렇게 미니 태양열도 좀 갖다가 놔봤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1년을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날로 불이 잘 타고 있지요. 어지럽긴 하네요. 처음 하는 거라 연기가 났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연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그 뒤에 산이거든요. 거기에 한번 올라갔더니 또 우리 집에서 본 풍광이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정말 평온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저쪽 너머도 계속 이어지는 저수지인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 잘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